김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오늘 핫 이슈 한 가지 돌려보고 삐틀어보겠습니다. 시사계 측면승부사 이종훈 박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뭘 잡으셨습니까? EN 주니어. EN 주니어 요새 뭐 새로 나온 아이돌 그룹 이름이 아니냐고요? 예. 아닙니다. 뭡니까 그러면? EN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습니다. 알면서 모른 척 하는 겁니다, 지금. 아, 그러세요? 예. 예. 고은의 은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단정적으로, 예.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았으나, 예. 그러니까 최영미 시인이 이제 괴물이라고 하는 시에서, 예. EN. 예. 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죠. 예. 뭐 굳이 우리말로 발음을 하자면 이제 은이 이제 되는 것이고. 예. 그런데 이제 괴물이라는 시 내용을 보면 이게 바로 누군지를 이제 알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고은 시인이 가장 좀 유력한 인물 아니냐. 그래서 뭐 많은 언론들도 아예 그 고은 시인으로 단정을 짓고 보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근데 뭐 아까 저한테 이슈 주시기는 은 주니어라고 하셨잖아요. EN 주니어요. EN 주니어. 이 주니어는 또 누굽니까, 그러면? 예. 최영미 시인이 이제 이 괴물이라고 예. 하는 시를 통해서 일종의 이제 미투 운동에 이제 가담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 뒤에 이혜민 시인도 이 미투에 예. 이제 참여를 했어요. 동참을 하면서 예. 이 EN 시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EN 시인과 함께 방송을 진행하며 예. 만행을 접했다. 예. 만행을 접했다. 예. 그러면서 EN 주니어가 넘쳐나는 한국 문단에서 오래 성희롱을 겪었다라고도 함께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 EN 시인을 모델로 따라하는 남성 문인들, 남성 시인들이 적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한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네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예. 예. 당장 지금 감태준 신임 예. 한국시인협회 회장부터 예. 논란에 지금 휩싸여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감 회장이 중앙대 문예창작과 교수 시절이었는데요. 네. 2007년에 제자 성추행 의혹이 이제 불거졌고 예. 그때 재판까지 받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무죄 선고를 받긴 했어요. 예. 그런데 본인이 이제 교수 해임 취소 행정소송을 내게 되는데 예. 여기에서 또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내리냐 하면 네. 다른 제자에 대한 성추행 사건은 사실로 봐야 한다. 라면서 결국 패소 판정을 내렸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전력이 있는 인물인데 어떻게 시인협회 회장이 되느냐. 그래서 지금 이제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 사임해라.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고양예고 학생들이 강사였던 그 시인을 고발한 적도 있었잖아요. 예. 그게 이제 2016년에 있었던 일이죠. 그 강사분도 EN 주니어. 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최근 이제 미투 운동은 주로 이제 검사들이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서지현, 이문정 두 검사 이제 폭로가 예. 이제 주요하게 작용을 해서 검찰이 지금 이제 조사단까지 만들었는데 예. 예. 그런데 사실 이 미투 운동은 미국 영화계에서 일어나기도 전 2016년 우리나라의 고양예고 학생들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시작을 하는 이제 동호회 멤버들이 네. 당시 강사였던 그 배용재 시인 예. 이 성추행, 성폭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발을 이제 했고 예. 그때 학생들이 한 100명 정도 모여서 탈선이라고 하는 단체까지 만들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배용재 시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제 1심 선고가 나왔는데 예. 8년형이 이제 나왔죠. 실형이 나왔네요. 예. 그래서 이제 바로 이런 인물들을 이제 뭐 굳이 부른다면 EN 주니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EN 시니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EN 시니어들도 여러 분 계실 거로 추정이 되는데 예. 뭐 현재까지 지금 이제 공개적으로 예. 비판대에 지금 오르신 분은 EN 한 분뿐이죠. 그렇군요. 그 고양예고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탈선 이 모임을 했다고요? 탈선이라고 하는 모임을 이제 자기네들 학교 다닐 때 예. 만들었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졸업을 하잖아요, 이 학생들이.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후배들하고 같이 해서 요즘에는 우롱 센텐스라고
라고 하는 단체를 지금 현재 유지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예. 예. 그 여기서 뭐 어떤 일을 하죠? 이 학생분들, 아무래도 졸업생분들은 이제 문학계 내에 예. 이런 그 성희롱, 성추행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연대 활동을 하겠다. 뭐 이런 이제 목표인데요. 예. 사실은 이렇게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최영미 시인이 용기 있게 EN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이제 사회적 고발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단발성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 같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작가들도, 여성 작가들도 좀 모여서, EN에게 특히 당하신 분들은 증거를 다 모아서 그러니까 이 고향예고 학생들처럼 뭐 소송 제기를 하든지, 또는 이제 또 다른,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연대 활동 같은 것들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예. 우리 사회에서 이제 앞에서 우리 고향예고 학생들이 사실은 이 태그 운동, 그러니까는, 미투 운동의 해시태그 운동의 선두였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의식적으로 이 성희롱 문화,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위중함을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쉬쉬하는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괜히 알려져서 본인이 2차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전면에 나서지 않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 미투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된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기 있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그래 나도 피해를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운동으로 지금 이제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자, 그래서 그 용기를 내기 위한 뭔가 이제 이런 그 활동들이 좀 필요한데 개개인이 이게 참 나서기는 참 어려우니까 그래서 제가 이 단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고향예고 학생들이 참 현명하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고요. 네. 사실은 여성 문인들도 이런 그 활동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성 문인 한 140여 명이 지난해 참고 문헌 없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일종의 프로젝트 문집을 이제 만드는 걸 추진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성추행, 성폭력 이런 고발 사례를 담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차제 이걸 좀 더 좀 진화 발전시켜서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이런 문집 내는 정도 선이 아니고 집단 행동을 좀 하시는 그런 그 쪽으로 이제 방향을 좀 전환해 보면 어떨까. 그리고 이러다 보면 미투 문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미투 문학의 새로운 장르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국회에서 그렇게 약속했는 모양이에요. 국회의원분들께서 성공적 개최와 올림픽 정신 구현을 위한 결의안 이렇게 채택을 하시면서 싸우지 말자 당분간 평화 모드를 지키자 이렇게 했는데 첫날부터 벌써 삐그덕거립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고 무엇을 자제해야 될지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경환 의원입니다. 네. 국회가 평창 결의안 채택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죠. 이 평창을 계기로, 평창 올림픽이 성공할 수 있도록, 네. 평화의 올림픽이 되도록, 네. 좀 정쟁을 자제하고 평창의 성공을 위해서 협력하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네. 네. 그렇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재선 의원 165명 중 160명이 찬성했으니까 거의 만장일치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네. 평창의 성공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예, 이건 네. 국가의 대사이니까요. 네. 민주평화당 요즘 많이 바쁘시잖아요. 예, 창당 초기라서 많이 바쁩니다. 네.
그 평창 동계올림픽이 북한의 체제 선전장으로 전락했다. 여기서 많이 듣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한 보수 야당이 하는 이야기 같고,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은 왜 빨리 임시국회도 진행을 제대로 안 하느냐. 첫날부터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은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요. 예. 이번에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그쪽에서 말씀하신 게 너무 지나쳐요. 뭐, 저번에는 평양올림픽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던데. 네. 지금 북한이 이렇게 응원단과 또 공연단들을 보내면서 오늘 또 최고위급이 왔습니다만은. 예. 평창올림픽이 얼마나 세계적인 관심과 이걸 받고 있습니까? 예. 또 올림픽이라는 건 평화의 정신인데. 예. 네, 북한 핵 문제로 한반도가 그렇게 긴장과 대립 갈등이 있었는데, 예. 아무튼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일단 평화와 화해의 무드가 조성되는 것은 정말 올림픽을 위해서도 다행이고, 네. 한반도 상황을 에서도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장들을 좀 자제해야 된다. 지금 정쟁을 가지고 평창을 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잔치상은 그분들이 다 만들어 놓았잖아요. 근데 이게 네. 지금 한반도에서 주목을 받고 스팟라이트를 받고 있는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 그다음에 김여정 부부위원장인가요? 부부위원장. 뭐 그런 분들이 받고 펜스 대통령 이런 분이 받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소외감, 박탈감을 느낀다 그럴까요? 어느 스포츠 올림픽 행사나 이런 정치적인 이런 이슈들이 있는 경우에는 네. 또 주목을 받는 게 당연하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오늘부터 개막식이 진행되고 경기가 진행되면 예. 스포츠 경기 위주로 국민들의 관심들이 또 돌아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워낙 한반도 상황이 유증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되면서 예. 올림픽은 사라지고 남북 관계만 남았다 하는 인식들이 좀 일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그건 이제 오늘부터는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제가 이제 호칭을 찾아보니까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고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제1부부장. 최근에 부부장에서 승진을 했습니다. 예. 잘 알고 계시네요. 오늘 김정은 위원장 방금 말씀하셨던 김여정 부부장과 함께 상임위원장 왔지 않습니까? 그죠? 네. 보셨습니까? 오는 장면을? 네, 이제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셨더라고요. 네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에 앞서서 김영남 위원장을 만났었지 않습니까? 예. 김영남 위원장은 어떤 분이고 어떤 메시지를 가져왔을까요? 먼저 김영남 위원장은 북한 헌법상 국가 수반입니다. 예. 이제 국가 수반이고 특별하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예. 3대에 걸쳐서 그런 고유주의에서 지내는 분인데요. 예. 그 당시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 만났던 예. 김대중 대통령이나 또 박지원 의원이나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님들이 말씀에 따르면은 예. 아주 기품 있는 노신사, 예. 그리고 논리도 정연하고 예. 온화한 성격을 가진 분이다.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도 그 당시 김정일 위원장도 김영남 상임위원장한테만은 임자를 붙이더라. 예. 이렇게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애우를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상당히 합리성도 갖추고 대화 상대로는 참 좋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도 화면으로 잠깐 보니까 김여정 제1부부위원장에게 부부장에게 자리를 권하더라고요. 먼저 앉으라고. 그런 걸 보면서 저분이 저분이 누가 지금 실세인지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구나 이거를 봤는데 그것 확인하셨죠, 그죠?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은 모르세요? 그 장면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그냥 오지는 않았을 건데. 네. 왜 왔을까요? 저는 아주 환영할 만한 일이고 획기적인 일인데요. 예.
바로 친동생, 김정은 위원장의 친동생 아니겠습니까? 네. 백두혈통에, 그리고, 경호원 없이 만날 수 있는 김정은 위원장을, 네. 이렇게 수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신뢰, 형제니까 당연한 거겠죠. 네네네. 예, 그런 김여정이 왔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 있는 일이고요. 네. 아마 저는 뭐, 친서 형식은 아니어도, 예.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안부도 전하고, 예. 이런 역할은 좀 할 수 있는 분이다. 예.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메시지라기보다도 네. 서로 간에 정상 간에 네. 실권자 간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 예. 어떤 간접 대화를 연계해 줄 수 있는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이나 또는 뭐 웬만큼 북한의 전략을 아시는 분들 말씀들은 다 그러세요. 이게 이제 남북 정상회담 카드를 김여정 제1부부장이 던질 것이다. 네. 그걸 기화로 해서 또 쌍중단. 북한은 핵 실험을 중단하고 남쪽은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도록 하자. 뭐 이런 카드까지도 언급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직접 김여정 부부장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네. 그런 이른바 북핵 문제와 같은 정책적 대화가 가능할지 네. 이런 게 좀 의문이고요. 네. 예, 아마 고위 당국자들 사이에 물밑 대화들이 어떤 차원으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정은 위원장이 안부 전하고 또 한번 평양 한번 와주시라 이런 예. 이야기 정도 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그것이 저는 남북관계에서 보면요 엄청난 겁니다. 그런 발언이 실제 그 실행으로 이제 옮겨졌을 때 네. 그래서 대단히 어떤 형식이든 간에 김여정 위원장과 부부장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내일 오찬 대화가 기대가 되고 네.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가 상당히 관심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남북 정상회담이나 이런 내용은 뭐 오찬장에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김여정 제1부부장이 떠난 뒤에 아마 이제 정부에서 뭐 발표를 하게 되면 할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남북 정상회담 카드를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거는 북한의 또 다른 하나의 고단위의 전략 전술로서 자신들의 핵무기 개발을 완벽하게 갖추기 위한 지연 전술이 하나일까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저는요, 지금 올림픽을 통해서 이렇게 대화와, 이런 국면들도 전환됐는데요. 네. 올림픽 이후에 다시 제재 국면, 또 대립 갈등, 또 힘겨루기 국면으로 가는 거. 예. 이건 올림픽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게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한 거라고 보거든요. 예. 올림픽으로 시작된 대화, 계기를 올림픽 이후에 어떻게 살려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남북관계 개선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계속 대화 당국자끼리의 왕래 또 대화 끈들 그런 차원에서 남북 정상회담도 좀 더 이제 검토가 돼야겠지만 네. 하나의 카드로서 대화의 카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결이 될까요? 그런 점에서 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보고요. 예. 저는 올림픽 이후에도 힘겨루기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펜스 부통령도 아주 혹독한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올림픽 이후에도 마지막 힘겨루기가 나오면서 결국 대화 협상 국면으로 북한과 미국 사이에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북한이 핵 무장을 포기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핵실험을 중단하는 선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네. 있는 핵탄두가 2개든 100개든 모든 것을 다 제거한 상태에서 그대로 다 토해내라는 것인 것 같고 북한은 네. 체제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한 개도 뚜껑을 열 의사가 없다. 우리는 네.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다. 너들은 나한테 싸움 몽골지 않느냐. 이게 이제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게 될까요? 해결이? 지금 이제 서로 양측 간에 이게 힘겨루기고 이런 그런 상황인데요. 네. 말들은 그렇게 하지만 제재라는 게 뭡니까? 서로의 제재라는 결국 북한 핵을 없애자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없애냐? 전쟁을 하자는 건 서로가 아니잖아요. 예. 즉 대화 협상을 통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건데 예. 그런 힘겨루기 과정을 겪고 아까 그 대화 입구를 어떻게 마련하느냐 그리고 핵을 폐기하는 단계는 아까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읽어야 되는 건 아니고 네. 먼저 핵 활동을 하지 않는다. 예.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는다. 뭐 핵 동결 선언 혹은 다른 검증 단계 예. 이런 과정들이 아주 지난하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네. 일거에 모든 것이 딱 핵을 폐기 여기까지 가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과정들이 예. 역시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네. 자, 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내 문제 중에 하나가 관심 있는 게 송금주 이용호 의원 어떻게 거치 문제가 해결되고 있습니까? 이용호 의원님은 이제 12일인가요? 바른미래당인가요? 그 합당 절차가 끝나면 네. 국민의당이 없어졌기 때문에 네. 탈당을 해서 저희 당으로 참여하시겠다 하고 있고요. 예. 그 송금주 의원께서는 탈당을 하셨어요. 예. 근데 무소속으로 이렇게 있겠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예. 앞으로 지역 여론과 또 정치 상황을 보면서 저희 민주평화당으로 참여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이제 또 한번 당이 좀 정리가 되고 나면 올림픽 이후에라도 말씀 한번 또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네.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이었습니다. 3부로 오겠습니다.